허니와 한이의 하프 굿풀. 타이틀은 적산가옥의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적산가옥. 네, 오래된 일식가옥 정남각과 일맥문화재단 두 네.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우선 제가 적산가옥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뭐 붉은 집인가요? 뭐죠? 적이 남겨놓은 네.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일제 강점기 일식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건물들을 버리고 도망갔죠. 어쨌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남겨놨던 그들의 재산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다시 조선인들이 받아서 사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일식가옥, 적산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뭐 적산가옥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 봐요? 근데 부산은 사실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이 남겨놨다, 일본의 어떤 잔재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일제 강점기 시대를 저희가 겪기는 했지만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들어진 그 지형의 특징에 맞게끔 또 개조된 형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본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고 네네. 그것도 부산 스타일로 약간 개편된 일본 양식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엄밀히 얘기하면 부산이 그냥 근대 건축물이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그럴 만큼 열린 마음이 되지 않았나? 네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남각인 거죠.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정남각은요, 네, 지금 잠깐 사진이 나오는데 최근에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면서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보셨죠?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뭘요? 네. 그 옛날 그 가옥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옛날에 그 철도 청장의 관사로 사용했었던 곳이었고 지금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정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고급 일식 주점으로 사용이 되면서 여기에 뭐 기생들 또 이렇게 가무를 하시는 분들 뭐 요리집으로 쓰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고용돼서 있었다고 해요. 네, 뭐 2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요정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여기 2007년도 문화재의 소관으로 바뀌고 문화재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비워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서 문화재도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약간 노후된 것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최근에 여기가 이제 개보수를 거쳐서 이제 사람들한테 공간이 오픈되었는데요. 이게 문화재 소관이다 보니까 뭐 하나 작게 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뭐 조금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뭐 차라도 마실 수 있도록 불을 넣는다거나 뭐 가스레인지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그렇겠죠. 네. 엄청 까다롭게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네, 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간을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도 정남각에서 문화공간 이제 수정으로 네네. 이름을 바꾸고 요거는 동구청의 산하의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도 적산가옥 중에서도 네. 군산도 있고 여러 뭐 전주도 있고 여러 군데 남아 있긴 하지만 네네. 보존 상태가 가장 지금 양호한 옛날의 모습을 고풍스러움을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정남각이 있는 위치는 예전으로 따지면 외관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같이 큰 마을을 이루고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초량 자성대 쪽부터 시작해서 남포동 자갈집까지도 네네. 다 이게 외관으로 이렇게 묶여서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었겠죠. 네네. 그 사이 막 많이 바뀌었고 또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지금은 우리가 부산역, 부산진역 철길이 있는 그 너머가 또
도시가 있고 또 부두가 있고 이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가 다 바다였거든요. 네. 일제 시대 때 매축 공사가 쭉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남각이 있는 여기 고간 쪽이 바다가 이렇게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명이 고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고간이 옛날 외관 자리라고 한 뜻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고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죠. 보시면 지금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본식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정원이 지금 담벼락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더 컸다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일본식이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정원이. 여기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이제 정원 이렇게 연못이 조그맣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있더라고요. 뒤로 가면 뒤에가 또 뒷뜰이, 뒷뜰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또 뒷뜰 공사를 또 열심히 하던데 네, 뒷뜰이 되게 생각보다 호젓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뒷뜰에 또 우물도 있더라고요. 네네. 여기 문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도 문이 열려지거든요. 예전에 요정이었다 보니까 뭐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문들이 다 통로가 모든 다른 마당으로도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식 가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게 전통 가옥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선시대 가옥하고는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저기 그 목구조인데 2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뭐 태양빛도 좀 세고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온돌 문화가 전혀 없었고 여름식 주택을 많이 지었죠. 온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층 구조로 만들고 시원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컸고 또한 전체적으로 전면이 이렇게 확 트여 보이게끔 하는 개방적인 구조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뭐 이렇게 전면에 유리창이 있고 유리창 너머에 툇마루가 있고 그 안쪽에 다다미 방에서 기숙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공간 구조하고 좀 다른 측면이죠. 이 공간이 또 독특한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그 방 구조하고는 또 다른 것이 다다미 방들이 방과 방이 이렇게 연접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일본식 방인데요. 그래서 텐마루에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창을 슬라이딩 도어를 만드는 것을 일본 말로는 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쇼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다미 방과 다다미 방 사이에 내부에서 이제 또 이게 슬라이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문을 후스마라고 부르거든요. 후스마라고 부르는데 저 문을 다 열고 나면 우리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대장님이 나오잖아요. 그 대장 뭡니까 사무라이 대장이 앉아 계시고 나머지가 쫙 앉아 있는 우리 영화에서 한 번씩 보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정남각이었을 때 장군의 아들 촬영 장소로 더 유명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 그래서 장군의 아들에 나왔던 걸로 사실은 이전부터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부터 유명한 공간이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 장군의 아들 촬영지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사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떠올렸었어요. 김도환이 딱 가운데 문 다 착착착착 열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군요. 그리고 참 저는 여기 갔을 때 정말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는 최고였는데 특히 그 다다미의 느낌이 제가 어릴 때 다다미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좋더라고요. 다다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요. 다다미 자체는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은 소재인 것 같은데 그 계절에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필요한 도구니까. 또 한 가지 일본식 건축물의 그 특징이랄까요? 그 내부 공간에서의 특징을 보면 도코노마라고 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아까 후스마 있는 다다미 방 안쪽에 보면 맨 주인이 앉는 공간의 옆 사이드에 안쪽으로 살짝 그 셋백되어 있는 안으로 매입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일종의 벽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액자를 그 집의 가장 인상적인 액자나 뭐 휘장이나 가장 상징적인 그 물건을 두는 곳이고 네네. 자세히 보시면 도코노마 있는 그 오른쪽 그 기둥을 보시면요 네. 원형 기둥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건물의 나머지 모든 기둥은 정사각형으로 네. 되어 있는데 주인이 앉는 그 중심축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저 공간만 원형 기둥을 쓴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저 공간에서 재미있는 것이 아까 쇼지라고 불렀던 저 뒤쪽 그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창호지가 발라졌잖아요. 네네. 저 창호지 문을 이게 위아래로 오르내리 창이 되어 있습니다. 들 수 있죠. 네. 들어서 바깥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유사시 이렇게 보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 그래서 가장 이게 계급 높은 사람의 자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공간 처리가 네. 특이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비슷한 거 우리나라 한옥에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한옥도 이렇게 문 열면 이거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달아매는 거죠. 맞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주택이나 이런 데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역시 그 일본인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된 게 람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람마, 아까 얘기한 그 내부 슬라이딩 도어, 후스마라고 하는 그 상부에 약간 뭐랄까 통풍 역할. 네. 그러니까 습기가 많고 하는 나라니까 이게 위아래 쉽게 바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이 나눠졌더라도 위로는 이게 바람이 소통할 수 있는 람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위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디자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네네. 또 한 가지는 그 좀 전에 보셨던 벽장에 보면 네. 서랍장이죠. 그래서 뭐 이불도 넣고 옷까지도 넣는 서랍장인데 네. 저기도 이게 여닫을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상당히 미려하게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섬세함을 볼 수가 있죠.